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의 대표 변호사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료인, 그리고 대기업 재직자,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나 그리고 정관이나 회칙 등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직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직무 정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대기업 재직자로서 직업적인 이유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주장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공판기일 당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부양 가족, 그리고 직업적인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에 재판장님께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문제, 정관 같은 거를 혹시 내가 받아볼 수 있느냐, 또는 부채증명원에서 부채가 어떤 내용으로 쌓이게 된 것이냐, 그리고 가족들은 몇 살이고 등의 문제를 본인의 일처럼 이렇게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다가 의뢰인을 마치 혼내는 것처럼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재판장님께서는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벌금형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사기죄나 다른 사건들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을 주장하는 사건이 99%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한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좋은 변호사라고 한다면 마치 본인의 일처럼 본인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또 자료를 같이 함께 정리해주고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계획을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자료를 내가 준비할 계획이고 또 어떤 자료를 안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뭐 몇 개를 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그게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요소로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결문들을 보시면 유리한 정상이라고 정리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유리한 정상 부분을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재판 역시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 권내에서 많은 동종의 사건을 하다 보면 재판장님의 성향 정도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판사님도 원래 재판하면서 그렇게 혼내시는 판사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되게 기계적이고 냉정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마치 자기 가족을 혼내듯이 되게 좀, 오히려 저는 그 혼냄 속에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사님도, 그 판사님이 저는 기억에 좀 가장 남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당일날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되고 아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경찰 조사 때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사 전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거리라든지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다툴 수는 없겠지만 그 음주운전 거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양형 자료를 미리미리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부터 그게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리가 돼서 증거 기록으로 남아서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혼자 가셔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와 동행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건을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